개화기 이전에는요, 이 총이 되게 귀했답니다. 그래서 병사들 중에서 용감한 사람들한테 총을 맞겠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전쟁이 나면요, 적군은 총대를 맨 사람부터 먼저 죽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총대 매는 사람이 위태로운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개화기 이전에는요, 이 총이 되게 귀했답니다. 그래서 병사들 중에서 힘이 세고 사격술이 좋고 용감한 사람들한테 총을 맞겠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전쟁이 나면요, 적군은 총대를 맨 사람부터 먼저 죽였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통상 여러 사람을 대신해서 손해를 보거나 희생당할 위험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총대를 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 중에요, 총대를 매는 사람을 개혁가로 지칭해서 말씀드리니까 시청하실 때 이 점 참고해서 시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면요, 권력의 전환점에서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처음 개혁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은요, 그 당시 개혁가가 아닌 그 다음 후계자가 개혁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처음 개혁을 시도한 사람은요, 정치가도 아니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구세력을 타도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계승자는요, 이미 구왕자로부터 막대한 타격을 받아서요, 힘이 빠져서 무너뜨리기가 쉽답니다. 또한 계승자는요, 앞사람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두 번 다시 실패의 길을 걷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개혁은요, 그 후계자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중국의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한비자는요, 개혁가가 권세가와 투쟁 시 승산이 없는 이유를요, 5가지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군주의 측근에서 총애를 받고 있는 자와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개혁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 것을 지키려는 기득권과의 투쟁입니다. 개와 같은 반려동물조차도요,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면요, 으렁거립니다. 하물며 인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자기 밥그릇을 건드린 사람에게는요, 강한 저항을 하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요, 벼슬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개혁가와 군주와 오랫동안 친숙한 신하와 결혼을 이룬요,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권세가들은요, 오랫동안 군주의 곁에서 권력을 휘둘러 왔기 때문에 군주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개혁가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셋째, 군주의 비위를 거슬러 가면서 군주의 비위를 잘 맞추는 자와 대항하는 일은 역시 아무런 승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혁가는요, 늘 기득권과의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은요, 항상 군주의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가의 주장을 군주에게 설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넷째로요,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적하는 일, 역시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개혁가는요, 대부분 젊고 지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이와 경력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과 대적한다는 것은 또한 승산이 없다고 본 겁니다. 끝으로 5번째, 개혁 대상자가 기득권으로 나라의 칭송을 받고 있다면요, 더더욱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지위가 높고 온 나라의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가진 자와 개혁을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어서 어지간한 논리로 이들의 주장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혁가가요, 개혁에 성공하려면요, 권세가의 힘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국 송나라에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려서요, 담장이 모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
담장을 수리하지 않으면 도둑이 들 것이라고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그날 이웃집 노인도 그 집주인에게 담장을 수리하지 않으면 도둑이 들 것이라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실제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잣집 집안 사람들은요, 아들이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 노인을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바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개혁가들, 즉 총대를 매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힘만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 개혁이 가능한지, 이것부터 우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 개혁을 주도한 개혁가는요, 충분한 힘이 있어서 개혁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힘에 의존하는 경우는요, 개혁을 주도하지 못해서 결국 개혁에 실패한다는 역사적 교훈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종은요, 몸이 매우 위독했을 때 세자 세종에게 가시나무를 하나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태종은요, 몸소 그 가시를요, 손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손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요, 세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애비가 정적을 모두 제거했으니까 정사에 힘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개혁가는요, 지배 계급을 지원을 받으면요, 개혁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개혁가, 즉 총대를 맨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좋은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요, 집단 내부의 권력 투쟁가요, 이익 다툼이었습니다. 총대를 매는 사람들은요, 주어진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슴은요, 갑자기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요, 움직이지 못하고 로드킬 당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총대를 매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 여건과 타이밍, 그리고 재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 교훈에서도 언급했듯이 실패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아무리 급해도 곧게 가는 것보다 굽어갈 때는 굽어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묻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로 갈까요? 아니면 가장 빠른 길로 갈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요, 여러분이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